드람바파로프, TOC에서 생산 경영을 할 때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개념이고, 골드랩 박사가 TOC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골드랩 박사가 생산 쪽에서 TOC를 개발하게 된 것은 본인 말로는 우연이었다고 그러죠. 우연이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자기 친구 공장을 찾아가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어떤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전개를 해나갔는데, 그게 바로 생산 부분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걸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더 골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활동을 한 거예요. 박사가. 그게 드람바퍼로프예요. 용어가 약간은 좀 생소하다, 약간 특이하죠. 드럼, 바퍼, 로프. 근데 이 세 개의 글자가, 세 개의 단어가 이 생산 스케줄링 방법을 요약하고 있고, 그 핵심을 이 드럼, 바퍼, 로프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드럼이 뭐고 바퍼가 뭐고 로프가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부제로 생산 스케줄링이라고 그랬는데, 드럼, 바퍼, 로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줄을 매고 일렬로 서서 행군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 더 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그 알렉스 로거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은 생산을 잘할 거냐,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생산량을 채워서 공장이 문 닫을 지경이 있는데 문을 안 닫고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스승인 요나가 뭔가 이게 귀띔을 해줬는데, 그 말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던진 말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그 공정의 종속성과 변동성의 해결책을 요나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변동성과 종속성의 해결책으로서 이 드럼, 바퍼, 로프가 나타나는데, 드럼이라는 것은 사실 능력 제약 자원의 스케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행군하는 모습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걸음걸이가 제일 느린 사람, 거기서 더 골에서의 이름은 헙이라는 그 사람이죠. 헙이라는 그 사람의 행군하는 스피드, 그 페이스, 그게 이제 드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앞서서 가는 사람인데, 공정으로 놓고 보면은 첫 공정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행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정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공정으로.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공정은 첫 공정인데, 이 첫 공정의 어떤 그 생산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공정의 생산 속도를 이 능력 제약 자원, 가장 속도가 느린 그러한 공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첫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자재를 투입을 한다. 투입을 해서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하는 그 개념을 바로 이 줄로 묶어놨어요. 줄로 묶어놨으니까 여기에서 행군하는 그 속도보다 이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더 빨리 갈 수는 없어. 그 이야기는 첫 공정에 투입되는 자재의 일감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많이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응? 로프로 묶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TOC DBR에서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능력 제약 자원 또는 병목 공정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투입을 통제한다. 이게 TOC DBR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로프로 연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로프의 길이가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퍼의 크기를 정해 가지고 이 로프의 길이를 정하고, 정한 다음에 그 로프를 가지고 이 능력 제약 자원과 이 맨 앞 공정의 어떤 생산 속도를 연동을 시켜 가지고 같은 속도로 생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은 두람이라는 것은 능력 제약 자원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스케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드럼이란 말을 TOC가 나오기 전에는 MPS란 말하고 조금 유사하게 썼어요.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근데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은 같은 거는 아니야. 아무튼 생산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스케줄,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MPS란 말을 안 쓰고 드럼이란 말을 써. 드럼이라는 것은 행군할 때 그 북을 쳐서 행군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노래에 박자를 세주는 것이 드럼이야. 그래서 어떤 그 노래의 빠르기를 거기서 이제 맞춰주는 거지. 그런 의미의 드럼.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쪽에서, 다른 공정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의 크기. 요거는, 아무튼 이 길이인데 여유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라는 건 뭐냐. 이 CCR 공정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이 첫 공정에 자재를 투입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공정에 자재를 투입을 해서 CCR 공정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약간의 여유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 여유라는 게 뭐냐. 변동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에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정을 타고 이렇게 일감들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공정에서부터 이 제약 공정, 능력 제약 공정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우리는 버퍼라고 그래요. 근데 걸리는 시간, 그게 얼마나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로프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실제 자재가 투입이 되도록 실행을 하는 거.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스피드에 맞춰서 자재가 투입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액션이죠. 그러니까 로프라는 말은 액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드럼 버퍼 로프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스케줄을 하고 각 공정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DBR을 설명할 때에 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게 그 공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내가 TOC가 모든 것을 흐름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을 표현할 때에도 흐름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스케줄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한 그 공정의 모습을 흐름 모형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조금 한번 알아보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주문형 공장에서, 잡샵에서 해야 될 일들을 표현할 때 이런 테이블을 씁니다. 주문이 예를 들어서 A가 왔는데, A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 주문은 두 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10번 공정과 20번 공정. 근데 A는
10번 공정, 그게 첫 번째 공정이 기계 1에서 3분 동안 작업을 하고 기계 2에서 4분 동안 작업을 해서 가공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또 주문 B는 기계 2에서 먼저 5분 동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1로 가서 2분 동안 작업을 하고, 또 C라는 주문 또는 제품은 기계 1에서 3분, 기계 2에서 4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대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기계 1의 위치가 어디냐, 기계 2의 위치가 어디냐 해가지고 어떤 레이아웃을 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훨씬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A라는 제품은 10번 공정이 이렇게 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사각형인데, 이게 기계 1을 표현한다고 합시다. 기계 1에서 3분 동안 작업해가지고, 또 이러한 모양은 이제 기계 2를 표현한다 했을 때 기계 2에서 4분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B라는 제품은 또 기계 2에서 먼저 작업이 되니까 여기에서 작업해서 이렇게 가고, 또 C는 기계 1에서 작업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 A라는 제품이 여기에서 자재가 투입이 돼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어떤 흐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공정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기계를 나타내는데, 공정 또는 공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사각형이 3개가 있다고 해서 기계가 3대 있다 그 말은 아니야. 기계는 지금 기계 1, 2, 기계 2라고 이 2개, 딱 2대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는 기계 1이 3군데서 나타나고 기계 2가 또 3군데서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양들은 피지컬한 레이아웃은 아니야. 물리적인 어떤 배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그냥 공정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다이아그램 형식으로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자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의 또 어떤 공정의 흐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장에 기계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아니라 하나의 플로우다 이 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장에서의 스케줄링을 할 때는 레이아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스케줄을 하려고 하기보다 이런 플로우 다이아그램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야기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는데, 자, 흐름 모델링. 여기에 V, R, N, M, Y, W 이렇게 표시되어 것들을 우리가 기계라고 합시다. 또는 뭐 공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V라는 기계가 한 대가 있고 R이라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는 셋업 시간, 준비 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계들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이거는 공장에 하나의 배치되어 있는 기계의 레이아웃이죠. 물리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장에서 이런 I와 J라는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I는 원자재 A, 로 머티리얼 A, 로 머티리얼 B, 로 머티리얼 D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공정을 거쳐서 이런 I라는 제품이 만들어져요. 또 J도 이러한 원자재들이 투입이 돼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이 돼서 J가 만들어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BOM과 같은 거죠. BOM.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이런 원자재가 투입이 되고
이러한 반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이러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bill of material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BOM을. 근데 이러한 피지컬 레이아웃과 이런 BOM을 따로 놓고 이렇게 보면서 공장 운영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려놓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원자재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자료는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조 자료로 배포한 그 자료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간략하게만 보면은, 자, 이러한 자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정을 타고 흘러간다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알파벳들은 전부 아까 보여주었던 이런 기계의 이름들입니다. 기계의 이름들. 그래서 이러한 자재가 어떠한 공정을 거치느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자재가 N, W, M, R, Y 이런 공정을 거치다. 기계.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W라는 공정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W가 몇 대냐? W가 아까 몇 대냐면은 한 대였다. 이 말. 기계 한 대. 그러니까 이러한 피지컬 레이아웃과 이런 BOM 이런 것을 따로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흐름 모델링 형태로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그런 이야기. 자, 아무튼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에요. 이제 DBR을 설명할 때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DBR 스케줄링의 절차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능력 제약 자원을 찾는다. CCR 그랬는데 Capacity Constraint Resour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capacity 능력 제약 자원, 영어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CCR. 그래서 뭐 병목 자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CCR을.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목 자원이 병목 공정을 만드는 그러한 병목 자원이 CCR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꼭 병목이 아니더라도 CCR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어떤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어떤 그 버퍼를 저장하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아주 그 기계가 고가라든가,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아주 기계가 고가이고 그거를 중심으로 통제를 해야 뭔가가 더 잘 된다든가, 또 스케줄링 하기가 그게 더 편하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굳이 그 능력껏 전부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굳이 병목 자원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떤 스케줄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이제 드럼을 작성하는 하나의 공정, 그걸 우리가 CCR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럼이 작성되는 공정이 CCR이야. 어디를 기준으로 드럼을 작성할 거냐면, 드럼이라는 것은 CCR의 스케줄이야. 네. 그래서 대부분은 병목 자원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병목 자원의 스케줄을 우리가 드럼으로 작성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CCR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CCR. 그래서 CCR을 찾거나 또는 정할 수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냥 여기를 CCR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 어디가 병목인지 모른다 할 때는 병목을 찾아야 돼. 그러나 아무튼 찾아서 확인해서 그거를 CCR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냥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퍼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제약 자원 CCR이죠. 스케줄을 작성을 한다. 이게 이제 드럼이고, 그 다음에
첫 공정의 자재 투입 시기를 정한다. 이게 로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케줄 통제점의 스케줄을 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그게 이제 스케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드럼 바프 로프 다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한번 보자. 자, 먼저 CCR을 찾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이 바로 아까 했던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흐름 모형으로 이 그림. 자, 그러면은 원자재 1과 원자재 2가 투입이 되는데, 공정 A에 원자재 1이 투입이 되고, 얘는 B, C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2는 B, C, D, A를 거쳐서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이 돼가지고 출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색깔별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X가 있지만은 이게 기계의 대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공정을 표현할 뿐입니다. 기계는 전부 한 대야.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정의 흐름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사각형 안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정에서 원자재들이 가공되는 시간이, 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일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 대략 2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일, 2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1일 해서 출하.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숫자는 이 공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A 공정에서 일주일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한 120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A 공정의 능력이 120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20이 적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원자재 1을 공정 A에서 가공하고 또 원자재 2도 이 네 번째 공정에서 공정 A에서 가공을 한다면은 두 개의 자재를 공정 A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자재를. 그러면 하나의 자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자재량은 요거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60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60 정도. 두 군데서 두 공정을 그러니까 두 자재를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B도 원자재 1과 원자재 2 두 개를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재들이 가공이 될 수 있는 양은, 능력은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에서 90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또 C는 150이라면 한 75. 근데 D는 어떻습니까? 원자재 2만 가공을 하지 원자재 1은 가공 안 하니까 전적으로 요거만 생산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한 50개까지는 생산할 수 있겠다. 여기는 95. 자, 그랬을 때 이 공장의 CCR은 어디가 될까요? 요 능력으로 봤을 때 여기 되겠지? 이게 가장 적은 공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병목 공정이 되는데 이거를 CCR로 일단 정해두자. 그러면은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일주일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이게 지금 전부 일주일 생산 능력인데 요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공장의 생산 능력은 50이다 이 말. 오케이? 50. 어려운 건 없잖아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를 CCR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이제 정해두고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수요가 일주일에 60개야. 다시 말해서 어떤 영업
부문에서 영업부에서 일주일 만에 60개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어. 근데 여기 공장의 생산 능력은 50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해도 5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60개를 소화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의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0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해도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게 50개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60개를 요구하더라도 계획은 일주일에 50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10개는 요번 주에는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다. 이렇게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괜히 되지도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못 지키는 보다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자기 공장의 정확한 능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60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60개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이제 그거를 자기 공장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건 별도의 이야기고, 일단 아무튼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최대 능력이 50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계획은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겠다. 드럼은 일주일에 50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CCR을 우리가 찾아서 그 능력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드럼을 작성을 하고 버퍼를 정하고 로프를 걸어야 되는데, 드럼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버퍼를 생각을 해봅니다. 버퍼. 자, 버퍼에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조립 버퍼가 있고, 제약 버퍼가 있고, 출하 버퍼가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버퍼. 지금 여기에서 일주일에 50개를 생산을 하는데 자재가 투입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이 버퍼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재가 투입해서 이 CCR에서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이야기. 완료가. 그러면은 여기가 작업을 완료하는 날짜 기준으로 그 걸리는 시간만큼 앞에서 자재가 투입이 돼야 되겠지. 자재 투입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걸리는 시간만, 가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만 여유를 주고 자재를 투입하면은 자칫하다가 뭔가의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버퍼의 크기를 정하는데, 버퍼의 크기는 이 가공 시간이나 준비 시간에다가 시간 버퍼라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더해가지고 그 크기를 정해줍니다. 요게 이 버퍼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야. 지금 여기에서 버퍼의 크기는 요게 지금 3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3일로. 어떻게 해서 3일을 정하느냐.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이 공정에서 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약간의 여유 시간, 상당한 여유 시간을 주어가지고 이 버퍼의 크기를 정해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3일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 각 공정에서 얼마나 걸리는가 그거를 봤더니 이거 하는데 2일이 걸리고 이것도 2일이 걸리고 이것도 2일이 걸리더라. 그러냐. 근데 전부 더하면 6일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보다 6일 전에 이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3일밖에 안 주냐 이 말. DBR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걸리는 시간보다
한 절반 정도만 주어도 DBR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버퍼의 크기를 정할 때 지금 현재 걸리는 그 시간에 한 절반 정도를 잡아주면은 그런 대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여기에서 각 공정에서 걸리는 시간들은 이 가공 시간이나 준비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게 아니야. 대기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거기서 많아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지. 2일 걸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공 시간과 준비 시간에 해당되는 거는 한 0.5일이나 많아야 1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거의 한 0.5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작업해놓고 다음 공정으로 건네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일단은 그 배치로 해서 큰 묶음으로 생산을 한다면은 하나 만들어서 바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10개, 100개를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100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한꺼번에 넘겨주는 거야. 그런 배치라든가 또는 뭔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작업자나 기계나 이런 게 안 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제 작업이 흘러가지 못하고 기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정들을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고 배치 사이즈를 조금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넘긴다면은 사실 이러한 6일의 시간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일이나 이런 것밖에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근데 한 하루 정도는 혹시 발생할 어떤 그 변동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한 1일 정도의 여유를 더 준다 이 말. 시간 버프를 준다. 근데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했을 때는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군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공정의 특성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를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버퍼의 크기를, 이 제약 버퍼의 크기를 3일이라고 해 둡시다. 이 예제에서. 그래서 이 제약 버퍼라는 것은 이 제약 자원을, 능력 제약 자원이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 그거를 우리가 제약 버퍼의 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전에만 투입이 되면은 그런 대로 흘러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 그 흐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뭔가의 조치는 좀 취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제약 자원에서 일이 끝났을 때 그것들이 더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출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출하 버퍼라 그러고, 이 출하 버퍼의 크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략 현재 걸리는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현재 한 3일이 걸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2일 정도를 줬어요. 뭐 1.5일 딱 그렇게 줘도 되지만 아무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버퍼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지 뭐 꼭 거기다 50%를 해라 그런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이제 출하 버퍼야. 여기 있을 때 출하될 때까지. 근데 또 하나의 버퍼가 있는데 그게 조립 버퍼야. 이거는 뭐냐? 여기에서 원자재 2가 가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원자재 1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조립이 되는 거야. 가공이 된 것이. 근데 여기서 조립이 되려고 그랬을 때 이쪽에 그 품목이 없으면은 조립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약 공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여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50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얘들은 능력이 좀 충분해서 여유 있게 오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조립할 게 없다면은 여기서 온 50개가 제대로 생산이 안 돼 버리잖아.
얘들은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유 있는 너희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작업을 해서 여기 와서 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작업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야 여기서 오면 오는 대로 곧바로 조립이 돼서 만약에 여기서 50개가 왔다면 50개가 다 생산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결품이 되면은 50개가 45개로 줄어들고 40개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제약 공정의 능력만큼을 충분히 우리가 생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얼마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갖고 미리 투입이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략 현재 한 50% 정도를 잡아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며칠입니까? 2, 3, 2, 한 7일인데 여기 한 4일 정도를 조립버프의 크기로 잡아주면 되지 않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버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말을 해봅시다. 제약 버퍼, 출하 버퍼, 그 다음에 조립 버퍼. 그래서 이제 버퍼란 말에 익숙해져야 돼. 버퍼. TOC를 하면서는 이 버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버퍼 관리란 말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퍼.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버퍼야. 커피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봤자 그 커피 맛이 안 나. 그러듯이 버퍼도 그냥 버퍼라고 쓰면서 개념을 활용을 하는 거야. 자, 오케이. 버퍼 위치와 크기를 정했습니다. 버퍼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이 드럼을 작성을 합니다. 드럼을. 자, 이 드럼이 작성을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요는 60개였지만은 출하는 50개만 하자. 다시 말해서 출하 계획 50개, 이거는 생산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생산을 50개를 하자. 네? 그리고 납기가 12월 19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 스케줄을 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짤까요? 일단 이쪽에 CCR의 스케줄을 먼저 짜. 이게 드럼이란 말이야. 이게 드럼이야.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일주일에 50개를 생산하는데 납기가 12월 19일이다. 근데 이 출하 버퍼의 크기가 얼마냐면 2일이죠. 그러면은 12월 19일 날 50개가 납품이 되려면은 12월 17일까지 해서 50개가 다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일주일에 50개니까 주 5일 근무제로 생각하면은 하루에 10개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12월 17일까지 해서 50개가 다 작업이 되는데 그 앞에 5일 동안 10개씩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드럼입니다. 이 납기와 이 출하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생산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먼저 17일, 16일, 15, 14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쉬고 금, 목, 수 대략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일요일하고 토요일을 뺀 거는 이게 뭐야? 워킹데이 기준이다 그 말이야.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일하는 날에 맞춰서 스케줄 짜줘야겠지. 그런 거야. 이게 드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0개를 생산하려면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왜? 최대 능력이 50개니까 그 최대 능력이 하나도 낭비 없이 다 활용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효율을 높여줘야 돼. 효율이라는 것은 자원을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이제 그 비율이 효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효율을 100%로 높여줘야 돼. 100%가 되도록.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 그 생산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식사나 휴식 시간도 가동을 하고
잔업도 활용을 하고 또 뭐야 철저하게 예방정비도 일단은 여기를 중심으로 더 하고 그 다음에 자재 결품도 방지를 한다. 버퍼 관리. 여기서 투입되는 자재가 진짜 오고 있느냐 그런 걸 모니터링 하는 게 버퍼 관리예요. 네? 버퍼 관리도 하고 셋업 시간도 가능한 전략을 해서 실제 작업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전업 공정의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품질 관리를 하더라도 사실 이 제약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전 공정, 후 공정의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곳에든지 다 품질은 좋게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특히 제약 공정의 뒷 공정에서 불량이 나면은 여기는 만회하기가 참 어려워. 여기서는 기껏 50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불량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지 점점. 근데 혹시 여기에서 불량이 좀 난다 그러면은 그 여유 시간 동안에 불량을 이렇게 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50개를 채우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 또 이쪽에서 불량이 좀 난다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 시간 동안 뭔가 불량을 좀 양품으로 바꿔서 아무튼 여기서는 50개가 생산이 되도록 쭉 이렇게 나가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또는 이 이후에 불량이 나면은 일단 그 50개에서 40개 이하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야. 50개 이하로. 그러니까 품질에 있어서도 품질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TOC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우선순위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할 건 나중에 할 것. 그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바로 뭔가 초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TOC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곳에서는 그 우선순위의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약이라는 것도 사실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제약에 비해서 제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를 해라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고 비제약에 비해서 제약을 먼저 스케줄을 해라 그런 것도 하나의 우선순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또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이쪽이나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사실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더 이것을 확장하면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런 것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거. 그런 걸 잘해야 이 목표 달성이 더 손쉽게 이루어진다.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 그러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낭비고,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것도 능력이, 생산량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자, 그래서 일단 제약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제약 자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의 개념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약 자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드럼은 아무튼 그런 기준이 되고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럼이 작성이 됐으면은 이제 제약 자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스케줄은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주는 거야. 그게 뭡니까? 로프를 여기서는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제 스케줄을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하고 로프를 계산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연결을 시킨다 그 말은 아까 뭐 발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실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딱 거기에 맞춰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투입이 되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제약 버퍼의 크기가 3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작업 일자보다 3일 전에 투입이 돼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3일을 전부 빼. 여기에서의 원자재 2의 투입 시기가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서 이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투입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냐. 자재를 준비했다가 투입을.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쪽에 투입이 됐으면은 이쪽에도 자재 투입 시기를 정해줘야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걸 정해줘야 돼.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의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출하 날짜는 아니 여기서의 작업일은 여기에서 작업일보다 한 1일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다 2일 걸리니까 그것이 한 절반 정도 1일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2일이 아니라 플러스 1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일을 하면은 여기가 17일보다 플러스 1일은 18이고 이렇게 돼서 이것도 날짜가 전부 하루씩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날짜에서 4일을 빼면은 이 원자재일의 투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1일을 더하고 마이너스 4일을 빼. 그럼 이 날짜가 좀 바뀌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스케줄이 여기 투입 스케줄 정해졌죠. 여기 드람 스케줄 있죠. 또 여기 투입 스케줄 정해졌죠. 또 이 조립 일정까지도 어느 정도 정해졌죠. 조립 일정까지. 근데 조립 일정은 여기는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맞추게 돼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종 목표는 사실 출하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4, 15 쉬면은 일주일 전인 8일이니까 8일, 7일도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빼라 그 말이야. 그러면 8일하고 7일 빼고 6일을 하는. 7, 8이 토일인가? 뭐 그거 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굳이 지금 토일을 빼고 한 것은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워킹 데이다 그 말이야. 차이를 알겠어요? 캘린더 데이하고 워킹 데이는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스케줄을 짠다는 것은 아무튼 그런 날짜까지 공일까지 계산해서 짠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아주 지금 중요한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여기서 나와 있는 스케줄은 지금 여기하고 투입 시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좀 전에 어떤 스케줄링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 각 공정마다 스케줄을 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스케줄링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 각 공정마다 스케줄. 지금 많은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야 무슨 공정이 있냐 해가지고 각 공정마다 전부 스케줄링을 해요. 각 공정마다. 그런데 그게 맞냐 이 말이야. 그거는 변동성 때문에 그 각 공정마다의 스케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밀도가 필요한 거지 무조건 정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했을 때 한 350km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지 359.185km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성가신 거야. 예? 예리한 칼도요 수술할 때 쓰는 그 예리한 칼이 그게 과학이지 수술할 때 쓰는 예리한 칼로 무슨 빵을 자른다든가 떡을 자른다든가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생산 현장이라는 곳은 각 공정마다 항상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 하더라도 기계마저도 편차가 있어. 어느 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각 공정 간에 종속성이 있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 공정마다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다 이 말이야. 네?
넌센스야. 그러면 넌센스란 말은 뭐야? 센스가 없다 그 말인데 더 심하게 말하면은 뭐야?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어떤 그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하지 말아야 이 말이야. 이런 거 다 일일이 하지 말아요. 투입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오는 순서대로 작업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는 순서. 오는 작업만 하는 거야. 근데 이 투입량이 병목 공정에 맞춰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일이 밀려오는 것은 아니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출하할 양만큼만 작업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하할 양만큼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따질 것 없이 그냥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각 공정에서. 이걸 언제 해야 되지? 이만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 그 말이지.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얼마나 편하면서도 딱 필요한 것만 작업을 하고 계획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변화죠. 그러니까 뭔가 이 병목 공정에 맞춰서 자재 투입을 통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근본적인 하나의 처방이고 핵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중요한 원칙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를 주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환자가 폐렴이 걸렸을 때 거기에 딱 맞는 항생제만 하나만 딱 먹으면은 다른 어떤 증상들이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듯이 그 포인트를 잘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중요한데 바로 이런 드럼, 버퍼, 로프 세 가지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거를 잘 정해주면은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런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 뭐 어디를 맞춰라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 자, 이게 DBR 스케줄링이에요. 내가 예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쓰면은 이제 DBR의 어떤 생산 규칙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9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비제약 자원의 가동률은 제약 자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투입이 그게 맞춰서 투입이 됐으니까 가동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오는 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동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효율과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그랬어. 내가 효율과 효과를 여러 기회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효율이라는 것은 자원의 활용도예요. 내가 10시간 일할 수 있는데 5시간만 일했다 그러면 50%야. 근데 비제약 자원에서는 제약 자원에 의해서 가동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시간 일을 할 수 있어도 제약 자원에서 5시간 분량밖에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5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 그거는 이제 효율이 50%야. 비제약 자원에서는 효율이 제약 자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제약 자원은 그 효율을 100%로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제약 자원. 그러니까 제약 자원과 비제약 자원의 그 활용 방법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 자원의 효율을 100%로 높이는 거. 제약 자원의 효율을 100% 높이면은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왜? 병목 공정 CCR의 생산량이 공장 전체의 생산량을 결정을 하니까 제약 자원의 효율이 효과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 대신 비제약 자원의 효율을 막 높이면은
그런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제약 자원의 효율을 높여줘야 되겠죠. 네? 제약 자원의 효율을. 그러면은 제약 자원에 의해서 바로 효과가 똑같이 높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특별히 이것을 애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비제약 자원의 효율은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따라오는 거야. 비제약 자원의 효율은 제약 자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제약 자원. 그렇게 하는 것이 비제약 자원의 비제약 자원은 효과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효과에 영향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제일 저기 한 것은 제약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거. 그것은 이 효과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리고 비제약 자원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효율과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제약 자원과 비제약 자원이 다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약 자원의 1시간 손실은 시스템 전체 1시간 손실과 같다. 효과에 그대로 바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비제약 자원에서 작업시간 전략은 신기루와 같다. 비제약 자원에서 작업시간을 전략하고, 작업시간을 전략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근데 비제약 자원에서 효율은 내가 높이지 마라 그랬지. 막 높이려고 자기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제약 자원의 효율을 높이면은 뭔가가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기루라는 게 뭐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 효율을 높인다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약 자원이 스루풋 수익률과 재고 수준을 결정한다. 이게 스루풋 재고 수준을 결정한다. 그 효과야. 생산은 부가가치, 스루풋이 높아지고 재고가 줄어드는 것이 효과야. 이게 이 효과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송 배치와 가공 배치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 이거는 흐름을 빨리 해주게 하려면은 가공 배치보다 이송 배치를 적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만들 때 100개씩 만들더라도 운반은 10개 단위로 하는 것이 이 흐름을 빠르게 해주는 거다. 생산 흐름을. 그런 뜻이고, 가공 배치 크기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배치를 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거는 제약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크기로 배치 크기를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약 자원 중심으로 배치 크기가 정해지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종전에는 EOQ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 배치 사이즈가 뭐냐 해서 각 공정마다 따로따로 정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가장 경제적인 배치 사이즈는 제약 공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또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또 어떤 그 제품 생산 규격이나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셋업 시간이 제품 생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셋업을 자주 해야 된다면은 셋업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하나의 절충인데, 많은 품목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을 줄여도 되느냐, 다품종으로 여러 가지 품종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을 줄여도 되느냐, 고객의 수요에 맞추려면은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어. 근데 가능한 품종을 줄여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 그런다면은 배치 크기를 키우고 셋업 횟수를 줄여줘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그것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이 가공 배치 크기가 정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또 좀 별도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자원 일정. 드럼은 모든 제약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한다. 제약이 이제 여러 개가 제약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셋업 시간, 생산량, 납기, 뭐 고객의 수요, 품종의 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제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산 리드타임은 드럼의 결과로 정해지는 것이 미리 고정된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수요는 주당 60개였지만은 제약 공정의 능력이 50개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50개 생산하고 10개는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약 공정의 능력 스케줄에 의해서 이번에는 50개, 다음 주까지 10개. 그러니까 그 60개를 전부 납품할 때까지 걸리는 생산 리드 타임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간다 그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드럼 일정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그 수요에 내가 납품할 수 있는 리드 타임이 얼마냐? 그거는 제약 공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야. 흐름을 균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능력 균형은 불필요하다. 생산 능력은 공정마다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TOC에서는. 그래야 병목 공정이 확실하고 그게 기준이 되고. 근데 병목 공정이 없이 모든 공정의 능력을 균일하게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쁩니다. 왜? 변동성 때문에 그 능력만큼 절대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아까 그 예제에서 봤잖아요. 용접공정, 절삭공정, 용접공정 전부 다 능력은 평균 25야. 근데 25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놨다고 그래서 매시간 25개가 생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조그만한 변동성이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생산해.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한 그 절삭공정, 용접공정은 절삭공정의 능력을 한 30이나 35로 키워주는 것이 실제로 시간당 25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의 능력은 균형을 시키지 말고 흐름을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투입과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라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